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지욱 기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을 했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후 2시 22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5분 전쯤 붉은색 넥타이를 하고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직접 소명할 걸로 보이는데요. 영장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발언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는 조금 전인 4시 20분쯤 10분간의 휴정 시간을 가진 뒤 다시 시작됐습니다.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특검 측은 미리 준비한 178장 분량의 PPT 자료를 번갈아 발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국무회의 당시 CCTV 화면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신문이 꽤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가를 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지난 1월 첫 구속 심사 당시엔 33시간이 걸렸습니다. 특검팀은 영장 심사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안치 장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지방법원 앞엔 경찰 비공식 추산 1천여 명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비해 45개 부대에 2,7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하고 청사 곳곳에 펜스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젯밤 8시부터 내일 자정까지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법원 구성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SBS 김지욱입니다.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해주셨어요.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영장에 관련자들 이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면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혐의만 소명이 된다고 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 이유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라든지 김성훈 전 차장의 조사 때 윤석열 대통령 조사 때 배석했던 변호사가 배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것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공범들의 조서는 정보 공개하더라도 복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호인이 들어갔을 때, 즉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변호사 간에 협조가 안 되는 변호사가 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라든지 김성훈 전 차장
현장 조사 때 들어갔을 때 결국 조서에 대해서 열람 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어떤 교류를 해주는 거 외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술을 컨트롤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검사가 뭘 물어봤고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들어가서 그 부분을 입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 내진 영장전담 판사에게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자체도 아마 오늘 이제 이 남재진 판사가 판단할 텐데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 사실만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 기자 입장에서는 별로 예상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건 압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영장 발부될 것 같나요? 이고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은 결국 남은 거는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구속 사유의 전제입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되면 나머지 구속 사유는 있든 없든 건 중요하지 않고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범죄 혐의가 일단 소명되어야 되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전제하에 이고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한 진술 회유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변호사가 입회했을 때 입회하지 않았을 때 진술이 달라진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된다면, 그리고 또 특검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이냐면 이제 처음에 조사 과정을 놓고 경찰 입회라든가 이런 걸 놓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사에 서명하지 않는 것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조사 때요. 그런 부분도 이제 수사에 순순하게 협조하지 않는다, 수사에 정상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보강 증거로, 병황 증거로 계속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초안 날짜를 놓고도 계속 조율을 했었고요. 조율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갈등을 했었죠. 그런 부분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이 인정된다면 그렇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정화석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이번에 구속 취소가 된 것이 그 전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구속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된 게 아닙니다. 당시 내란 혐의 사건에서의 구속 취소 사유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는 것과, 또 이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지만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서 계산 방법이 좀 그 판사가 보기에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보기에는 좀 잘못됐다라고 해서 두 가지 이유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목할 거는 이번에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다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도 수사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구속기간과 관련해서도 전혀 논란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그것 때문에 구속 취소가 됐지만, 물론 이번엔 혐의가 다르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아무래도 오늘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특검 입장에서 굉장히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